학교가 피해의 학생 말 믿고 그냥 막 학폭위를 다 능가붙고 왕따시키는 가해자들 단톡방이 있는데 그 우리 아는 그 카톡방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. 오해를 풀도록 이 학교가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저 학교폭력 사건 전담하고 있는 김승진 변호사입니다. 그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됐는데 실제로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신다고요? 네, 우리 아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같은 반에 이제 여러 명 아들이 이제 하나를 갖다가 좀 집단적으로 이제 왕따시키고 그랬는가 봐요. 그러니까 어떤 날은 이제 뭐 체육 시간 돼가지고 이제 아들 전부 체육복 갈아입고 뛰 나가는데 임마들이 창고에서 이제 축구공 가가는 아를 갖다 가다 놓고 뭐 그래 했는가 봐요. 그걸 뭐 집단 감금이라 하던데 이래가 이제 여러 명 전부 다 그 학교폭력 신고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 아는 그 동참인 애가 아니고 사실은 조용히 지내는 그런 아인데 뭐 가해자들이고 뭐 피해자고 뭐 간에 뭐 전혀 뭐 서로 친하도 안 하다 해요. 근데 이게 왜 됐는지 우리 아도 이제 가해자로 몰리뿌려가지고 싹 다 그 우리 아까지 학폭위로 다 올라갔다 하는 거라요. 그 너무 억울해가 이래 왔습니다. 선생님 애가 있는 반에서 왕따,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집단 따돌림인데 이게 있었고 집단 감금까지 있었다. 근데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자체는 맞다. 근데 선생님애는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돼가 학폭위에 올라가 있다. 그런 얘기시고. 그럼 학교에서는 이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이거 사전 조치를 좀 했을 것 같은데요.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학교가 저 피해의 그 학생 말 믿고 그냥 막 학폭위를 다 능가붙고 그래가 일단은 뭐 학폭위 하기 전에 아를 전부 다 분리시키나 된다 이래가지고 뭐 학교장 임시조치 카드인가 그 뭐가 왔어요. 그걸로 이제 뭐 접촉 금지, 뭐 보복 금지 뭐 이런 조치를 해놨다. 그래 갑디다. 그래가 뭐 우리 아도 원래 그 피해자 학생하고 사실 이제 자리는 가까운 데 앉아 있었는데 사실 기티로 이제 막 자리를 뭐 구석으로 몰아놨고요. 쉬는 시간이고 전신 시간이고 아예 뭐 그쪽으로 가지도 못한다 하더라고. 그건 일단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학폭위 전에 학교장이 임시조치를 할 수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제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이 조치를 취소할지 계속 유지할지 선택하게 됩니다. 그건 그렇고 그 선생님 아는 왜 하다 그래 그 휘말리게 됐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가 진짜 우리 아라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제가 뭐라 하는데 아가 진짜 착하거든요. 가해자가 아들이 뭐 왕따시키고 갈 때 그러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고 그랬다 하는데 그날도 그 피해본 아가 이제 창고 또 같이 가지고 체육 시간에 못 나오고 있을 때 우리 아가 가가지고 창고 문 열어주고 왔어요. 그래요.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지가 이제 그 열어주기는 했는데 지가 직접 이제 그 피해 아를 갖다 데리고 나온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지도 찍히면 왕따를 똑같이 당하니까는 몰래 슬쩍 이제 문만 이래 열어줬는 거라요. 근데 이제 그 피해 학생이 우리 아가 이제 창고문을 열어주니까 임마도 이거 한패구나 이 자식이 장난았다가 풀었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는. 그래가 한통 속이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같이 신고 안 했나 싶어요. 그 학폭위 전에 조사 단계에서 선생님 애는 난 아니라고 했을 낀데 학교에서는 그 말을 안 믿은 것 같고 혹시 그러면 학폭위 하기 전에 뭐 다른 증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? 선생님 애가 창고 문 열어주는 걸 본 친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사람들이 있다든지. 있어요. 그게 그 체육 시간에 그 가면서 우리 아하고 제일 친한 놈 엄마가 이제 그 피해 학생이 이제 창고에 딱 같이 가 있는 것 같은데 문 열어주고 오란다 이래 말을 했답니다. 제일 친한 놈한테 우리 아가. 평소에도 우리 아가 이제 요 피해 학생이 이제 왕따 당하는 거를 막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막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아들이 많아요. 전부 다 평소에 대화도 많이 했고 왕따 시키는 가해자들 단톡방이 있는데 그 이제 왕따 시키는 아들끼리 멤버가 있거든요. 그 우리 아는 그 카톡방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. 좋네요. 자 그러면 학폭위 하기 전에 그 진술을 좀 받아봅시다. 그 피해 학생도 평소에 쌤한테 뭐 직접적으로 당한 건 없을 끼니까 이번 일 말고 뭐 과거에 쌤한테 당한 적이 있다 그런 진술은 분명히 없었을 거고 그러면은 결국 선생님 애도 왕따에 같이 가담했다 하는 증거가 없고 피해 학생이 그 창구 앞에 있는 쌤을 보고 잘못 신고한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제 다른 친구들 진술도 보태지면은 학폭위가 막상 열리더라도 쌤애까지 가해 학생으로 처분까지는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. 제가 인터넷 막 찾아보고 하니까 요새는 뭐 이런 식으로 신고돼 보면은 좀 억울해도 뭐 엔간하면 봉사활동 이런 거 나쁘고 뭐 처분 나오기는 나온다 이렇게 하던데 이게 처분이 가볍고 무겁고 이런 걸 떠나가 너무 억울하잖아요. 우리는 아는 도와줬는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오해를 풀도록 이 학교가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? 학교는 일단 뭐 피곤하니까 일단 피해자 진술 받아가지고 학폭위 넘겼을 확률이 높아요. 쌤 생각만큼 모든 사건을 그렇게 치밀하고 꼼꼼하게 조사하지는 않습니다. 어찌됐든 학폭위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피해자 진술을 듣고 가해자 진술을 듣고 학교에 보면 학폭 전담 교사가 있어요. 담임선생님하고 이렇게 진술 다 듣고 이제 다 내보내놓고 이제 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심의를 합니다. 학폭위원장 제가 했었거든요. 했는 게 맨날 이런 거예요. 심의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이 신고 사실 자체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. 그래가지고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라고 의결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져가지고 최종 조치를 하는 거죠.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가해자별로도 조치가 달라지고요.
자, 근데 이 사건 보세요. 이 사건은 가해자가 여러 명인데 선생님에는 학폭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에는 학교 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아야 돼요. 그렇죠. 근데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시비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. 말씀하신 대로 처분이 가볍고 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처분이 없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처분이 없기 때문에 학교장이 뭐 접촉금지 임시조치 해놨다 하는 거 있죠. 그것도 당연히 거서 해제가 되는 겁니다. 근데 그래 피해자가 이래 막 쥐가 피해 받았고 우리한테 피해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뭐부터 해야 됩니까? 그 베프라는 그 제일 친하다 하는 진술 있죠. 그 친구 진술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. 아 그런 것도 해주십니까? 안 수고 썼습니까 그런 게? 어쨌든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선생님이 바로 접촉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이 변호사인 제가 나서는 거고 저를 만나면 또 애들이 진술도 잘 해줍니다. 북한은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적대적이거나 같이 왕따했거나 이런 애들 아니잖아요. 그 진술이 잘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학폭이 열리게 되면 그 진술 받아가지고 선생님의 그 대리인으로 해가 학폭이 들어가가지고 목조목 지피가 이제 따져볼게요.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? 꼭 좀 부탁드리는데 이건 막 답답해 죽겠는데 막 변호사님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학교 폭력 사건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집단 따돌림입니다. 집단 따돌림은 다른 학교 폭력과 비교해서 그 수법이 너무 다양하고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 폭력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일과 상관없는 학생도 가해자로 주목되가 학폭위 심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학교에서의 사전조사는 아무래도 피해 학생의 진술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학폭위가 시작되면 그 진술이 거짓이거나 피해 학생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간접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마침내 신고 사실과는 다른 모순된 증거들이 제출되거나 똑같은 가해자라면 다른 가해자들이 집단 따돌림을 했을 때 반드시 했어야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가해자라면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학폭위에서는 결국 학교 폭력 아님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아무런 처분이 없는 것이죠. 따라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서 진실을 밝혀 억울한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.